이불 같은 것도 돌돌 마른 다음에 체포를 해야죠. 수갑까지 채워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갑뿐만이 아니고 포승줄도 사용해서 물리적 저항이라든지 또는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거 철저하게 대비해야 되고요. 체포는 사실 격투까지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보도한 저는 특검과 법무부 장관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그 영상 채증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당 쪽에 계신 분들은 그걸 공개하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 아니냐. 국민의 무슨 알 권리예요.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개인을 빼고 어디에서나 피의자의 인권은 무조건 보장이 돼 있습니다. 법에, 헌법에. 아직 확정 판결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속옷이라도 다 빨개졌게서라도 그냥 들고 나와야지. 이불 돌돌 말아서 나와야지. 그 사람의 인권이 뭐가 중요해. 그러면 안 돼요. 정청래 대표의 당선은 뭐 예상하셨잖아요. 그건 뭐. 근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할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근데 뭐 그냥 원래 흐름 자체가 그렇게 가버린 것 같아요. 6.5 대 3.5가. 6.5 대 3.5. 예, 예. 그러니까 대의원 투표만 5.5 대 4.5. 예, 박찬대 의원이 앞섰고 예. 나머지 권리당원 투표하고 뭐 다른 데서 그냥 압도적인. 대의원은 대부분 조직표니까 그렇죠. 의원들의 어떤 속해 있는 편인데 이번에 한 150명 정도는 의원들의 150명 정도는 박찬대 의원 쪽에 섰었잖아요. 이제 그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대의원에서는 조금 앞설 수 있었었는데 근데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시절에 어떤 당원 당규를 바꿔놨는데 그게 이제 대의원의 어떤 그 반영 비율을 축소하고 권리당원의 반영 비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갔었거든요.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는 오히려 그걸 더 권리당원을 더 늘리겠다, 확대를 하겠다, 반영 비율을 이렇게 갈 거라서 이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아예 대의원에 대한 반영 비율이 아예 없거든요. 없죠. 그러니까 책임당원의 어떤 유료당원의 어떤 비율하고 그냥 여론조사 이것만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민주당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민주당은 물론이고 이게 정청래 대표가 탄생한 이후에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을 쭉 보면 이게 뉴 노멀, 이게 새로운 뉴 노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뉴 노멀, 네. 그 상황을 정청래 대표가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네.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자, 정청래 대표 지방선거 이후까지 이제 임기 1년인 거잖아요. 자녀 임기를 채우는 거죠. 보궐선거니까 네. 임기 1년을 채우는 건데 자,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하는 거를 1차 목표로 하겠지만 다음 대표 선거 또 나올 것이다. 나오긴 나오죠. 네, 다음 대표 선거에도 네. 또 도전할 것이다. 나오긴 나오죠. 음.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한번 민주당에 있는 뭐 그분들도 다 패널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만나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니까 연임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무리 지방선거를 승리하더라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아이고 왜 지방선거까지 승리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뭐 정청래 대표가 1년짜리 대표하겠다고 나올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그렇지만은 어떤 당내 아직까지는 아직 1년 뒤니까 정확하게 뭐 예측은 좀 불가합니다만은 조금 정서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표 시절에 우리가 대표를 시켜서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대표라는 방탄을 씌워줬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연임을 찬성했던 것이지 정청래 대표가 대표를 굳이 왜? 대권 주자인가? 아직까지는 대권 주자라는 그런 건 없잖아요. 본인은 대권 주자의 길을 가겠다는. 본인은 그렇게 가고 싶겠죠. 본인은 네. 대표 연임을 한 다음에 대표 딱 1년 전에 딱 끝나거든요. 내년에 대표가 되면 그렇죠. 대선 1년 전에 딱 그게 끝나게 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원래는 대선 1년 전에 대표를 그만두게끔 돼 있거든요. 딱 시기적으로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생각은 오히려 차기는 박찬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년 선거에서는 박찬대가 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내년 대표가 더 중요하잖아요, 솔직히. 총선 공천권을 쥐고 있으니까요. 그럼요. 총선 공천권이라는 것은 거의 당의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것이고 당의 영향력이 가장 막대한 대표의 권한이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와 박찬대가 있으면 정청래 대표를 어떤 그 총선 공천권에 있는 대표로 밀고 싶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박찬대 의원을 다시 한번 이번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고 어찌 보면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좀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촉박했다,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근데 아마 내년 전당대회는 좀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이번에 박찬대 대표 후보와 의원과 그다음 정청래 의원 사이에 현역 의원들이 어떤 지지하는 것은 완전히 달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박찬대를 했어요. 근데 내년에 총선 공천권이 달린 대표 선거를 하는데 그러면 그때가 다시 정청래로 붙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박찬대 후보를 밀었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박찬대 후보를 밀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뭐 정청래 대표야 뭐 내년 다시 도전을 하겠습니다마는 당내 분위기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그냥 연임시켜주지는 않을 분위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내부에서는요. 네, 네. 밖에서 보는 거하고 민주당 내부 좀 많이 다르군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게 네. 이재명 대통령이었으니까 이재명 대표 시절에 연임을 해줬던 것은 대통령 후보로서 이재명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보,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대표 연임을 해줬던 것이고. 그리고 사법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뭐 당연히 예, 대표라는 방탄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근데 정청래 대표는 그런 건 아니니까 스스로 사법 리스크를 하나 만들까요? 그러면 그러면 또 가능할 수도 있죠. 자, 오늘 아마 또 가장 이슈가 될 만한 것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늘 체포영장 재집행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우리 방송 들어오기 전에 네. 특검에서 오늘 내일은 집행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더라고요. 오늘 내일 집행 안 하면 7일 날 체포영장이 만료가 되는데. 뭐 그렇죠. 네, 그럼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안 하겠다는 것 같아요. 실효성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럼 지금까지 왜 그런 쇼를 쇼였죠. 왜 그런 망신주기 쇼. 왜 그런 근데 몰라요. 또 이러다가 내일 갑자기 오후 정도에 할 수도 있죠. 오후 정도에. 내일 어차피 근데 김건희 씨 내일 조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 네. 뭐 조사하면서 갈 수도 있으니까 뭐 다 가는 건 아니니까 특검팀이 일부 조사에 투입된 인원 외에 다른 또 팀이 갈 수도 있는 거라서 네. 뭐 그건 저는 아직까지는 뭐 확정적으로 이렇게 집행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체포영장 또 받으면 되잖아요. 네, 뭐 그거야 뭐 일도 아니니까. 자, 근데 뭐 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서 일단 좀 하고 좀 궁금해서 좀 여쭤보고 네. 싶은 게 있습니다. 일단 변호사이시니까 네. 자, 양쪽 얘기들이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기도 하고 좀 얘기를 하는데 네. 자, 일단은 보면 이 민주당 의원들은 자, 물리적으로 체포를 해라. 수갑 돌돌 말아라. 포승줄을 써라. 격투까지 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일단은 거기 민주당 의원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불 같은 거로 돌돌 마른 다음에 체포를 해야죠. 수갑까지 채워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수갑만이 아니고 포승줄도 사용해서 그 물리적 저항이라든지 또는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거 철저하게 대비해야 되고요. 체포는 사실 격투까지도 염두에 예. 두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반 자, 하필이면 또 김어준 그러니까 저 방송 나가면 다 저렇게 얘기하시나 봐요. 김어준 씨의 방송에 나와서 또 민주당 의원과 조국 혁신당 의원이 나와가지고 또 다 이야기를 했네요. 다 법조인 출신들이고 김승호 의원은 판사 출신이고 검사 출신이고. 그리고 원래 저분 성향이 저러지 않으세요. 저분을 저도 그 민주당 제가 법률위 부위원장 할 때 저분이 위원장이셔가지고 소통을 많이 했었는데 저렇게 강경 발언을 하시는 스타일 자체가 아니에요. 근데 저 방송 나가면 저렇게 해야 되나 봐. 저렇게 안 하면 안 불러주니까. 그래서 그런지. 아니 아까 이영우 의원이 얘기한 건 그냥 원칙이에요. 그 보통 수갑 채우고 그러니까 체포라는 게 뭐예요? 체포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상대의 신체에 대해서 피의자의 신체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갑 채울 수 있고요. 근데 포승줄이라 해서 요즘엔 포승줄이 이렇게 옛날같이 이렇게 묶는 줄이 아니라 벨트를 해요. 벨트를 해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팔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있어. 그 다음에 그 벨트와 연결된 수갑을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와요. 그게
그 구치소 밖으로 나올 때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이요. 예, 검찰청에 수사받으러 올 때 보면 다들 이렇게 하고 와요. 그리고 와서 검사실 들어가는 조사실 들어가는 입구에서 풉니다. 그리고 조사실 밖으로 나갈 때는 다시 또 그렇게 해요. 화장실 갈 때도 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지금 문제는 끄집고 들고 나올 수 있냐 없냐 이거의 문제잖아요. 근데 제가 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강제로도 데리고 나온 적이 있다. 강제 인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강제 인치라도 본인 발로 걸어서는 나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걸 들고 오는 건 좀 아니라고 보여요. 들고 오는 게 뭐 그건 좀 아니. 그래서 이제 누워서 아마 저항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뭐 옷을 벗었네 마네 뭐 그건 솔직히 본질적인 부분은 아닌데 저는 특검에서 그런 언론 언플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망신 주겠다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걸 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 속옷을 벗고 뭐 속옷 차림이었니 아니었니 뭐 이건 굳이 뭐 그렇게 얘기할 부분이 있었었나 필요가 있었었나. 근데 특검의 그 목적은 그거잖아요. 일단은 진술을 듣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진술을 듣겠다는 거고 네. 윤 전 대통령은 진술할 필요가 없고 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거고. 네, 그렇죠. 그러면 양쪽 다 갈 음, 필요도 없다는 사람하고 꼭 데려 나와야겠다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뭐 기싸움인데 음. 저는 윤 전 대통령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까지 더 이상 좀 격을 떨어뜨릴 필요는 없다. 그냥 나가서 예, 그냥 진술 진술 거부 거부권을 행사하면 되잖아요. 예, 그냥 나가셔가지고 저 오늘 포괄적으로 진술 거부하겠습니다라고 이 한마디 하시면 그냥 모든 질문에 대해서 그냥 진술 거부 한다라는 그걸 다 써놓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이 피의자 신문조서라는 게 법정에 들어가서 증거능력 그러니까 부동의 해버리면 어차피 법정 진술로 다시 가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그냥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뭐 왈가왈부하고 본인의 어떤 좀 이런 뭐 솔직히 국민의 감정을 건드리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게 저는 윤 전 대통령에게도 별로 유리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소환에 응하시고 그냥 포괄적으로 그냥 진술 거부하겠다라고 하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정말 그 가장 깔끔한 방식은 본인이 그냥 나가서 그냥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오는 게 가장 깔끔한 네, 방식인 것 같고. 아마 근데 그 수의 입은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영상으로 남는 게 싫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서원 씨가 그때 특검 출석할 때 걸어서 들어가서 한 그 거리가 있었잖아요. 한 10m 정도. 그렇죠. 그때 이제 그 촬영이 되는 것인데 뭐 그 모습을 아니 근데 그래서 그거는 갈아입을 수도 있잖아요. 옷은 갈아입을 수 돼요. 옷은 갈아입을 수도 있는데 그게 갈아입는데 그게 또 절차가 복잡한 모양이더라고요. 또 갈아입으면 다시 또 그 뭐죠 신체 부분 수색을 해야죠. 신체 수색 다 해야 되고 또 뭐죠 그 또 은밀한 부분에 대한 그거 다 해야죠. 검사해야 되고 해야죠. 다 그런 부분들이 아니, 그런 있어서 건 뭐 당연히 절차가 있는 절차 것이니까.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다 있는 모양인데 그렇더라도 저는 이렇게까지 그 소모성 논쟁이 이어지는 것은 솔직히 저는 뭐 특검도 별로 잘한 건 없다고 보여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특검이 지금 제가 볼 때 김건희 특검 자체가 수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논쟁이 되는 것은 수사가 안 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근데 수사가 얼기설기하고 확실한 증거 없이 그냥 정황상으로 다른 수사들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어차피 이 특검은 무조건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뭐 이게 제가 되든 안 되든 본인들은 뭐 나중에 어차피 책임 안 지니까. 책임 안 지니까 기소해놓고 그냥 넘기는 거죠. 그냥 기소만 해놓고 재판 넘어가서 이제 공소유지하는 것으로 가서 뭐 무죄 나오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굉장히 지금 수사가 어렵다. 그리고 이 김건희 특검의 특징이 뭐냐면요. 김건희 씨의 법적 지위가 과거나 지금이나 민간인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죄를 엮어서 넣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중간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이 공모를 했다라고 하는 매개체가 공직자 신분이어야 돼요. 그 가장 큰 공직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그다음 나머지 지금 뭐 원희룡 전장 양평 고속도로는 뭐 원희룡 전 장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방문 관련해서는 박지원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공직자가 끼어 있어야지 이게 성립을 하는 제거든요 대부분이.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특검에서 계속 지금 그걸 끼워 맞추기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수사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을 좀 여쭙고 싶었는데 이른바 이 메리아스 논쟁. 메리아스 논쟁에 대해서는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게 꼭 필요한 논쟁이었는지 이 특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한테 브리핑을 꼭 했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네, 제가 맞아요. 궁금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저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원인 제공을 했다는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여요. 분명히 이 부분 조금 그래도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개인을 빼고 어떤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꼭 이렇게까지 외신에 탈 정도로 이렇게까지 했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듭니다만은 이걸 보도한 저는 특검과 법무부 장관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이거 영상 채증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영상 채증을 했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그 영상 채증이 당연히 공개는 안 돼야 되겠지만은 그걸 누군가는 봤다는 거잖아요. 어떤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서는 국민들의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그러니까 지금 여당 쪽에 계신 분들은 그걸 공개하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 아니냐. 국민의 무슨 알 권리예요.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는 앞에서는 뭐 내란 수괴인 윤 전 대통령의 인권은 운운할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여요. 어디에서나 피의자의 인권은 무조건 보장이 돼 있습니다. 헌법에 아직 확정 판결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확정 판결 받은 죄수조차도 인권이란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절대적인 인권의 그 기준이란 것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그냥 다 뭐 속옷이라도 다 빨개벗겨서라도 그냥 들고 나와야지. 입을 돌돌 말아서 나와야지. 그리고 그 사람의 인권이 뭐가 중요해?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진짜 역지사지 해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 쪽에서 어떤 여당 쪽에 있는 패널들이 얘기하는 그 기준은 마치 그거랑 똑같아요. 태평양 진짜 이 망망대해에 9명이 탈 수 있는 보트에 10명이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을 죽여야 되면 된다. 그러면 그 사람 목숨도 죽여야 된다는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전 지구보다도 무겁다고 하는 한 사람의 생명을 다른 다수의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동의하시는 건가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거랑 거의 비슷해요. 아니 민주당이 아니겠지만 하여튼 여당 쪽에서 어떤 입장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인권 윤 전 대통령의 인권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꼭 이것까지 공개했어야 됐나. 좀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이나 법무부 장관이 좀 도가 지나쳤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를 갖고 들어간 부분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체증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 체증이란 부분도 원래 카메라를 갖고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도 저는 이게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수감 시설 내에 못 가지고 들어요. 우리 못 가지고 변호인도 들어가죠. 못 가지 다 그 예. 전자기기를 다 놔두고 가는데 아마 수사팀은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공모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들고 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다 들어가기 전에 다 놓고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마 그 수사팀은 그 체포영장 집행 때문에 들어간 거라서 아마 그 체증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고 사전에 교도소 측과 이렇게 협의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체증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게 양쪽 다 이게 합리적인 선에서 좀 이렇게 좀 합리적인 선에서 좀 이렇게 좀 협의가 됐으면 제일 좋겠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국민들이 이걸 속옷 메리아스 논쟁까지 이걸 다 봐야 되고 또 이게 민주당 의원들이 또 특정 유튜브에 나가서 이게 뭡니까? 이불 같은 걸 똘똘 만 다음에 체포를 해라. 수갑까지 채워서 데리고 나와라. 포승줄 사용해서 물리적 저항을 하면 철저하게 대비해라. 체포는 격투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법률 율사 출신 아닙니까? 판사 검사 출신들이 아니 무슨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거기 밑에 쫙 앉아가지고 그게 뭐 하는
행동들입니까? 근데 이게? 김어준 씨 방송 대단해. 그냥 현역 국회의원들 몇 명씩을 막 그냥 거기 거기 찍고 출근을 하는 그러신 것 같아. 예, 그런 예.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 많아요. 거기 뭐 출연진 보면 엄청 많더라고요. 현역 의원들이 거의 그렇게 거기 또 안 나가면 또 그런가?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아니 뭐 명심을 이기는 오심인데 명심을 이기는 오심인데 그러니까요. 어느 의원들이 안 그러겠어요? 저는 솔직히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는 상당히 불쾌했을 것이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 정청래 대표 당선된 이후에 나오는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다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정청래 대표가 오늘 김어준 거기 유튜브 나와가지고 뭐 정당 예산도 관련해가지고 난 할 것이다. 뭐 대통령만 말리지 않으면 난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대통령이 말리면 안 하겠다라는 얘기지만은 일단 하겠다는 거예요. 말려도 하겠다라는 식의 저는 얘기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과연 그래 우리 정청래 대표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이 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불쾌하겠다. 그리고 뭐 되자마자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그거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결단을 해서 그 고심 끝에 내가 자진 사퇴를 아니면 지명 철회 어찌됐든 간에 임명을 안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전화를 한 내용과 지키겠다고 한 내용을 뭘 지켜줍니까? 그러니까 당대표가 되자마자 그 메시지를 낸다는 것이 이건 이재명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겠다는 거죠. 아니 그리고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보면 감싸도 내가 먼저 감싸고 내가 알아서 다독거리더라도 내가 알아서 다독거리는 거지 정청래 대표가 왜 미리 나서서 미리 선수를 치고 미리 하냔 말이에요. 네. 그리고 뭘 본인이 뭐 나서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거 분명히 저는 당정 갈등이 분명히 저는 생길 거라고 봅니다. 엇박자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통령실,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와 그 정청래 대표가 하는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아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그래도 뭐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서 뭐 차담이라도 하고 식사라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오히려 여당 대표는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야당을 사람으로도 안 보겠다라는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은 협치를 하겠다는데 당 대표는 안 하겠다라고 하고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만약에 여야 당 대표 회담 뭐 영수회담 같은 거 추진할 때 본인은 가서 그냥 악수도 안 하고 그냥 먼 산 보고 있겠다는 건가요? 얘기도 안 하고? 저는 오늘 제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 정청래 대표가 오늘 김어준 씨의 방송에 나갔잖아요. 네. 보세요. 명심과 오심의 대결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 자체를 이재명 대표나 대통령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그렇죠. 이렇게 세간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그럼요. 그런데 보란 듯이 정청래 대표가 김어준 씨의 방송에 오늘 나갔어요. 첫 방송에 나가가지고 오늘 인터뷰를 하는데 국힘 정당 예산 못할 것 없다.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법사위원장 때 말리는 사람 많았지만 내 생각대로 했고 결과적으로 좋았다고 얘기했어요. 법사위원장 때 정청래 당시 법사위원장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당시 이재명 대표 대선 후보가 굉장히 불쾌하다는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한 거예요. 네. 하고 결과적으로 좋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나는 내 길을 갔고 난 결과적으로 옳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마이웨이를 선언을 한 거예요 그냥. 그렇죠. 예? 이제는 본인은 뭐 친명계 인정도 없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항상 주류에 호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이 친청계를 만들어 보겠다. 네, 네. 이런 얘기겠죠. 자 대통령이 뭐 얘기하면 나는 뭐 대통령 조율해서 하긴 하겠지만 내 성격상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지금 뭘 나와서 하는 얘기를 보면 지금 뭐 조국
전 대표 광복절 특사에 대해서도 대통령 결단이라서 지도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 안 하는 게 좋다고 하면서도 나는 특별면회를 갔다 온 적이 있다. 조국에게 아니, 그리고 맞습니다. 갔다 온 적이 있다. 그러면서 사면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대통령 결단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으니 가만히 지켜보며 기다리라고 조언했다. 이게 뭔 얘기예요? 이거 압박하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압박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그냥 여우과예요. 여러분들이 예. 생각하듯이 좌충우돌 무식하게 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엄청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말은 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들은 다 만들어 놓거든. 예. 그래서 쉽지 않은 참 국민의힘으로서는 쉽지 않은 상대인 것은 사실인데 좀 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의중이 실린 사람이에요. 누구요? 김병기 원내대표. 네, 그렇죠. 근데 당 대표는 또 여기와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저는 원내의 어떠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 분명히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통령실하고도 소통을 분명히 많이 할 거란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정청래 대표도 소통을 하겠지만은 그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것까지 본심 정말 그 속마음까지는 어떤 못 들을 수도 있는데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와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 간의 어떤 이 앞으로의 조금씩 어긋나는 부분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건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과 여당 대표 간에 분명히 무슨 그러니까 이격이 생기기 엇박자가 나기 시작한다. 저는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전승절 참석과 관련해 가지고도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 기간 동안에는 정청래 대표는 참석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얘기했었죠. 대통령실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승절 참석에 대한 명확한 얘기가 나왔는지 저 한 번 나온 것 같긴 한데 저는 좀 뭐 명확하게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했던가 뭐 국무총리가 대신 간다 그랬나? 하여튼 뭐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우원식 의장이 대신 우원식 의장이 우원식 가신다 의장이 했군요. 간다는 예, 얘기를 그러니까 들은 것 대통령 참석하지 같습니다. 않는다 했는데 이런 부분 그다음에 대미 관계 이거 특히나 정상회담이 지금 8월 말로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도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한 앞으로의 어떤 불협화음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하여튼 정청래 대표가 당선이 되면서 이게 하여튼 여야 관계는 굉장히 어렵게 될 것이고 또 당정 관계도 네. 그러니까 여야 관계가 당정대 관계도 굉장히 어렵게 될 것으로. 아니 근데 말이라도 이렇게 악수는 사람하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그걸 입장 바꿔서 생각을 들었을 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걸 왜 저기 어떤 정치적 상대방에게 저는 그런 식의 표현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치는 사람이에요. 제가 봤습니다. 예. 지나가는 사람도 그냥 디스크 환자도 그냥 확 치고 갈 뻔한 사람인데 뭐 말을 하면 불문가집니다. 예. 근데 참 보면 모르겠습니다. 양 당이 전부 다 강성 지지층의 어떤 목소리에 지금 휩쓸리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진짜. 조만간에 뭐 정청래 대표를 만날 일이 있으면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여쭤보고 페이북에 다시 한번 글을 한번 올려야겠어요. 10년 전 글이지만 다시 한번 글을 올려서 정청래 여당 대표와의 기억해서 한번 다시 한번 조우한 기억. 기억을 한번 올려봐야겠어요. 네. 고발하면 10년 지난 일이면 고발이 안 되죠. 아니 근데 그게 다시 게시를 하면 네. 게시한 날로부터 다시 그게 되지 않을까요? 아니, 제가 고발할 수 있나요? 고발. 아니 너무 그 행위 이미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렇죠. 네. 고발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정치계에 못 돌아올 줄 알았어요. 예, 그걸 본인의 서사로 삼고 있으니까. 대단한 분이십니다. 네.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의 존재인데. 그러니까요. 당 대표까지 여당 당 대표까지 될 줄이야. 진짜 민주당 당원들도 참 이해가 안 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아니, 목소리 센 사람, 그러니까 센 목소리 낸 사람들만 그게 뭐 본인들을 대신해서 싸우죠. 그래서 탈당하신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 저도 그게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저는 거기 네. 있으면 수박 소리만 들으니까 요즘 수박 비싼데. 압도적으로 당선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압도적으로 당선된 네. 당 대표입니다. 네. 네.